네, 안녕하세요. 현재 수만위에서 연세교육이란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의 정시 면접 기출을 풀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해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런 면접지가 클리어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 보통 책상에 이렇게 수험생 연습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동영상 녹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험생 연습지를 미리 좀 작성을 해오긴 했는데 만약 현장에서 문제를 풀이하시게 된다면 아마 8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동안 연습지를 작성한 뒤에 5분 동안 답변을 녹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파일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2021학년도 정시국제계열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해설할 거여서 문제 생긴 것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문제 1번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언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재심은 가나를 비교하고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그림 1과 그림 2 특징을 설명한 뒤에 재심은 가나다를 평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제가 작성한 연습지입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 그리 좋진 않은데 일단은 문제에서 주는 조건을 최대한 잘 녹이려고 노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5분 동안 하는 걸 보여드린 다음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타이머를 쓰기가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할 거라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 느낌으로 답변하는구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1번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재심은 가나다가 모두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심은 가나다를 분석하였고, 나를 비교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심은 가와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심은 가에서는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를 각각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회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를 이분법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죄책감이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개인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공동체주의가 강한 비서구 사회에서는 수치심이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제시문 나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기능하는 과정에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죄책감이란 행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이는 개인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수치심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이를 인간 유아기에 나타나는 미성숙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수치심은 남을 외면하게 하거나 나의 잘못을 돌리고 비난하고 모욕하게 하고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치심을 기반으로 인간을 처벌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나와 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 중에서 수치심을 기반으로 하는 처벌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에서는 헤드포라는 판사의 예를 들어서 수치심이 실제로 처벌에 사용된 예를 소개합니다. 이 판사는 아내를 때린 남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였고, 본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프리즌, 즉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효과가 있고 사람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심은 나와 다는 수치심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 반대의 견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재심을 나의 그림 1과 2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심은 가나다를 평가하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그림 1과 그림 2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1에서는 1동, 2동, 3동, 그리고 A동, B동, C동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 동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동에서는 수치심을 느끼도록 처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은 비교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도록 했던 1동과 A동에서는 분리수거 위반 횟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타난 반면에 수치심을 유발한 집단인 2동과 B동에서는 분리수거 위반 횟수가 1동에 비해서 덜 줄기는 했으나
참동, 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한다면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나다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라의 내용을 제시문 가와 비교한다면 제시문 가는 이에 따랐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서구와 비서구 사회를 나누어서 개인주의 사회와 공동체주의 사회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각각 다르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시문 라에 대입해 본다면 비서구 사회로 표상될 수 있는 북경, 그리고 서구 사회로 표상될 수 있는 파리에서 모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제시문 라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수치심으로 하는 처벌은 합당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과 어느 정도 합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때 분리수거 위반 횟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다에 대해서도 재심은 라는 어느 정도는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다에서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등의 처벌을 하는 것보다 인간의 행동을 변화할 때 효과가 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심은 라의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수치심을 유발한 이동과 비동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단보다는 분리수거 위반 횟수가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제시문 다와 라도 합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했을 때 지금 시간이 약 9초, 이게 가리네요. 9초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한 거 정도의 속도, 그리고 이 정도 분량으로 답변한다면 뭐 충분히 점수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연세대학교 정시 국제계열 면접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짧게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계열은 이 계열 특성답게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제시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보게 되면은 국어에 해당하는 파트는 당연히 뭐 다 읽어야 되니까 국어를 할 수 있겠죠. 영어에 해당하는 파트는 최근 들어서 제시문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영어를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제시문 라에 나왔던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리나 통계 자료가 출제되는 것이 연세대학교 수시나 혹은 정시 면접의 가장 특징입니다. 제시문 면접의 특징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면접 평가는 올해에도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앞에 면접관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녹화를 하는 것이다 보니 혼자서 5분에 채워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면접의 변별력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할 때 아무래도 면접 평가까지 한다는 거는 면접으로 어느 정도 점수화를 하겠다는 거니까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수치상으로 몇 %니까 면접이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면접으로 어느 정도 당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 인지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기출들을 좀 보면서 실제로 영어 제시문을 내가 읽고 한국어로 약간 바꾸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정시 면접 기출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구성할 때 문제 1번의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었고 문제 2번의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 생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제시문 가나다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구나라고 해서 내가 이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문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으면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라는 거 하나죠. 그리고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라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넘버링을 해볼게요. 제시문 가나 비교하나 나다 비교하나 그러면 제가 답변 구성했던 것처럼 먼저 첫 번째로는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시문 나와 자의 내용을 비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구조화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접이구나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셔도 아마 답변 구성하고 답을 만들 때 확실히 구조가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도 그림 1과 그림 1 특징을 설명하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평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림 1과 2를 비교하는 거 하나, 그리고 평가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림 1과 그림 2를 특징 비교하는 것 하나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시문 가나다, 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들에 맞춰서 네 가지 질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 질문이 네 가지가 되는데 네 개를 다 답변을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연세대학교의 출제 의도와 해설도 간단하게 볼 거니까 뒷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보게 되면 이제 제시문에서 중요한 파트가 어디인지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과 학생들 ISE로 이제 지원을 하셨거나 UD를 교차 전환 학생들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핵심 내용을 선별할 것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제시문 가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파트를 좀 찾아주실 때 여러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죄책감이랑 수치심이라는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죄책감이 어디 나오는지 먼저 볼까요? 죄책감의 문화와 수치심의 문화 이렇게 나누고 있네요. 그리고 서구 문화와 비서구 문화 나누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서구 죄책감, 비서구 수치심 이렇게 봐주시고요. 죄책감의 문화는 내면적인 죄의 자각에 의하여 선행을 한다. 수치심의 문화는 외면적인 강제력에 의하여 선행을 한다. 그래서 죄책감이랑 수치심이 각각 사회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토대로 뭔가 필기를 해본다면 서구 문화, 죄책감, 즉 내면이 선행을 하게 하고 이건 또 다른 말로 개인주의라고 보겠죠. 그리고 비서구 문화는 수치심, 즉 외면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선행을 하고 이 문화를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문에서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의 내용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조합해야지라고 부담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보게 되면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해설했는지 볼게요.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자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이게 수치심 이야기. 그리고 행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이게 죄책감 이야기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죄책감은 행위에 대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수치심은 자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마지막에서 수치심은 억제되어야 할 감정이고 수치심을 주는 처벌로 타인을 단죄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는 수치심을 주는 처벌은 비인간적이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해설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가 이제 영어 제시문인데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보통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을 정시로 쓰는 학생들이라면 영어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일 거기 때문에 그냥 영어 수능 영어 정도 볼 수 있다면 이거는 풀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테드 포라는 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에 한 글자가 빠졌네요. 어쨌든 자신의 아내를 때린 남자에 대해서 in front of the CEO를 서게 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 앞에서 사과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famous for giving unusual sentences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판결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이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뒤에 넘어가 보면은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프리즌을 가두거나 아니면 큰 벌금 뭔가 그런 걸 물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드포 판사의 이야기를 종합을 한다면 수치심을 유발하는 처벌이 감옥에 보내거나 큰 돈을 물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즉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내용 자체는 거의 해석이 되실 거라 이렇게 한국어로 변화만 잘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재심은 라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키워드 계속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게 되면 재심은 라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첫 번째 동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발각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에서는 세대주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게 수치심에 해당하겠죠. 또 세 번째 동이 이제 비교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에 나온 조건대로 여기 있는 제시문만 해설을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제시문에서 즉 그래프에서 본다면 교육을 받은 죄책감을 느낀 1동 그리고 죄책감을 느낀 A동이겠죠. 여기는 확실히 분리수거 위반 횟수가 많이 낮게 나타나네요. C동보다. 그리고 E동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데 여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C동보다는 확실히 분리수거 위반 횟수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도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같은 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유발해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C동과 3동, 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횟수가 낮아졌다, 줄어들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어쨌든 보게 되면은 세 개의 동에서 분리수거가 지켜지지 않을 수가 동일했다라고 하고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표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북경 사회를 제가 아까 제시문 가해나는 비서구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파리를 이제 서구로 규정을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 못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죄책감 유발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치심 유발도 효과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수치심은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3동, C동보다는 그래도 분리수거 위반 횟수가 좀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치심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내용대로 본다면 재심은 나와 가장 합치도가 높겠죠. 그래서 재심은 나와 비슷한 결과. 근데 여기에다 한마디 더 한다면 수치심도 효과가 있긴 있다. 그리고 본다면 재심은 가와는 다른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게 이게 뭐 기타 등등 다른 배경도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북경의 비서구와 그리고
파리, 서구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이 둘 다 죄책감이 효과가 좋았죠. 그리고 제시문 다와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 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옳지 않아요."라고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제시문 다에서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처벌이 행동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치심 유발하는 처벌이 확실히 분리수거 횟수가 아무 좋지도 않은 C동의 3동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으니까요. 이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공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출 해설을 잠깐 볼게요. 여기 출제 의도를 보게 되면 사실상 문제의 조건만 잘 맞춰주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도덕 감정들이 발생한 특징에 대한 관점을 파악한다. 이게 문제 1번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2번이죠. 그래서 어떠한 논리적 적용 능력을 보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설에 보면 제시문 가나다에서 어디가 핵심인지를 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내용 잘 이야기하면 돼요. 서구의 문화는 이렇다, 비서구의 문화는 이렇다까지만 언급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죄책감은 개인주의 문화사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리고 수치심은 공동체주의 문화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 내용 그대로 요약하면 되겠죠? 제시문 나의 내용을 본다면 죄책감이 수치심보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수치심을 이용해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간의 전선을 파괴하니까 옳지 않다까지만 이야기해줬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라를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시문 다에서는 수치심이 가해자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시문 라를 보게 된다면 비서구 문화와 서구 문화로 북경과 파리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한다면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재시문 면접은 그냥 내용만 있는 그대로 잘 요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출제 의도의 해설에 부합하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준비 방법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최근 2개년 2022학년도와 그리고 제가 지금 해설해드린 2021학년도 기출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국제 계열이라고 한다면 UD보다는 하스 기출을 이제 2022랑 2021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게 된다면 활동 우수형 면접 기출이 좀 내용이 유사해요. 대신에 이거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 않긴 하지만 2022 오전 문항과 오후가 있어요. 그리고 2021도 오전과 오후가 있어요. 이거 모두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본다면은 수시 추천형 기출일 2022학년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설 문제를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다면 그거 토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수만이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